이 GSI의 전략적 의도라는 것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그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 유라시아 저 서부 쪽에는 이 상해 협력 기구와 협력을 해서 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제2도료선까지 이제 그 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이 국방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중국은 굉장히 예산을 축소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 군사 현대화 작업들은 이 중국의 이 공업통신부라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그 국무부 산하의 그런 그 부서에서 사실상 중국의 10대 방산들을 다 지원을 하고 이 무기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이 중국의 이제 정식 국방비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 있고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 당정군,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인민해방군들이 합심을 해서 국민융합 정책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주요 대학 그리고 뭐 인민해방군 그리고 방산기업 그리고 일반의 그런 기업들도 다 연계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산업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군사 안보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 압박 정책, 한 50여 개의 기업을 제재하는 거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이제 면모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상해 협력기구의 그런 그 지도인데, 어찌됐든 중국은 35년도까지 제2 노련선을 이제 확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49년도까지 이제 제3 노련선 하와이까지 이제 근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를 붙여놓느냐? 사실상 지금 민주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란 이분법적으로 미국이 이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결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문제이다. 그러니까 콜린 두익이라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이제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바마 닥트린이라는 책에서 사실상 미국이 가치회계를 너무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국은 교황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다.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 저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악마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이 대외 정책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를 보면, 지금 그 작년 10월에 나왔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향후 10년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태동하게 하고 새로운 그런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외 정책의 그런 전략적 조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그런서 나오는 큰 담론 중에 하나는 이 오바마 행정부부터 조금씩 나왔던 그런 restraint,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영을 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사실상 이 미국의 이제 군사 정책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 이러한 그 담론이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학자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IT의 이제 베리 포스완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이 사실상 이러한 담론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 미얼사이머 같은 구조적 현실주의자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동맹과 협력을 해서
가장 불안정인 요소인 중국의 부상을 같이 막자. 하지만 미국은 멀리 떨어져서 업쇼 밸런스, 다시 말해서 역의 조종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테판 월트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현존의 질서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엠마 애쉬포드라는 그런 학자들도 지금 이러한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백악관에 많은 그 NSC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 미국이 전세적으로 군사력을 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될까요? 동아시아 집중하자.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시안 위안 정책을 다시 이제 재정립하고 미국 영향을 이 지역에 모으자는 거예요. 동맹국과 협력을 해서. 그러면서 이 차이나 하업, 다시 말해서 대중 강경파들이 미국의 이 백악관을 장악을 하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 있었던 미군의 영향을 사실상 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가면서 그러한 정책 중에 일환으로 나온 게 아프간의 철군이에요. 근데 문제는 철군을 하게 되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전략적 경쟁을 매니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나온 담론은 뭐냐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국제 환경과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그 새로운 그런 그 담론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아시아 중시 전략, 그리고 중국이 모든 역량을 지난 20여 년 동안 대만을 중국 입장에서 해방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12년 정도가 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는 시가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다 갖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미국 입장은 이런 거예요.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크 차이나 가장 역량이 센 지금 이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중국은 전쟁을 감행할 것이라는 게 이게 헐브랜드 같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대중 강경파들과 이런 입장들이 결합이 되면서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금 지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80%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게 왜 문제냐?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포위가 되면 이게 동남아시아까지 영향이 계속 가는데 어떻게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이 되느냐? 이거는 결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세적인 게 아니고 수세적으로 성을 막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조정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중국의 전략적 부상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중국의 기술적 부상, 군사, 금융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이런 그 부분을 조명해 봐야 되고, 다시 말해서 기술의 확산, diffusion of technology는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뭐냐? 중국이 기술을 훔쳐가서 뭐 영향을 키우고 한 건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도 나름대로의 혁신 역량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선진 기술은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머징 테크놀로지, 신흥 기술들은 중국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선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가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stronger.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온 그런 영향을 쏟아붓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미국 영향을 키우자. 기술적, 군사적, 금융적 영향을 키우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지만 어느 국가와도 척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군사 역량 이거 다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 전에 임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미국의 전략은 3C 전략을 해서 대립, 경쟁, 협력, 구도 세 개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대립을 하겠다. 왜냐면 현선벽을 이거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나 뭐 이런 경제 부분에선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비전통 안보 차원 그리고 신흥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뭐 환경 문제나 이런 NTS 차원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안보 이런 역량 대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과 대응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나름대로 빠져서 중국과 교육을 하고 평화 공존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미국 같지 않는 그런 미국의 90년대의 미국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대립은 우리 한국이 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 멀리서 절제 전략을 추진한다는 건데 절제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상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뭐 후방 지원이나 뭐 이런 뭐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동맹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도인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탈중국과 디커플링은 유럽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오히려 더 촘촘하게 중국을 그 억제이다라는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 이러한 그 유사 사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입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나오는 담론들이 뭐냐면 사실상 이 사회동조화와 위험 감소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아시아 중시 전략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처드 하스 미국의 이제 그 외교협회 회장 같은 분들은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 중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과 이 중동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분이 중동에 대한 그 중동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언급을 하셨어요. 포인 어페어스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아시아 중시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돼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대중정책을 담당했던 에반 메드러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중국과는 이제 평화 공존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하였다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면이 이제 조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외적 균형, 다시 말해서 한미일 뭐 공조 체제는 당연히 이제 공고화돼야 할 것이고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자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적 균형, 우리의 뭐 방산이나 우리의 그런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도 계속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대만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나름대로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외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 중로가 이제 이 양국 관계를 공고하면서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브릭스와 이제 남방 국가들이 협력을 하는 그런 거대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입장도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 가지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담론들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이 남방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현상들이 힘이 다시 말해서 언론 조작이나 거짓 선동 전략에 빠져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가 이런 남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뭐 아프리카 서밋을 한다든가 중동 국가와 이제 개입을 한다든가 지금 이러한 그 재조정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남방 국가들을 협력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민주주의 국가들이라도 사실상 미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 지금 현 질서를 한 방에 뒤집어 엎는 방법은 중국을 때리기보다는 중국, 러시아, 북한 사실상 다 전략적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와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담론들도 이제 조용히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